네, 저번 시간 모델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질 설정하고 애니메이션 넣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완성된 모델링 여기 있고요. G키 눌러서 렌더 화면으로 봐보면, 자, 알파벳 G 누르고 이렇게 G를 누르면 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머티리얼 뷰는 재질만 보는 거고, 렌더링 뷰는 렌더링 됐을 때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재질 화면이랑 렌더링 화면이랑 살짝 달라요. 렌더링은 빛을 계산해 가지고 뭐 반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빛이 없어서 지금 재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고요. Shift A를 눌러서 빛을 추가해 준 다음에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빛이 닿는 부분은 좀 더 밝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저희가 재질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회색 덩어리로 보이는 건데, 오른쪽 재질 탭에서 재질을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겉표면에 반사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 마찬가지로 뷰 화면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창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 창을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 표시가 떴을 때 이제 잡아당기면 오른쪽 탭 하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창을 하나로 합쳐주고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쉐이더 창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쉐이더 창은 노드를 연결해서 재질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설정 보시면 메뉴 씬 설정에서 렌더러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통 EV 엔진이랑 사이클 엔진을 많이 쓰는데, EV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조금 무거운 대신에 조금 더 사실적인 렌더링을 해주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CPU로 했는데 맥 말고 윈도우 쓰신 분들은 GPU 설정하시면 훨씬 빠르게 렌더링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뷰포트 설정, 샘플 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40으로 두고, 렌더링 할 때 샘플 수는 1000으로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출력물에 관련된 설정인데, 애니메이션 프레임 수 아니면 파일의 포맷 등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적인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이클 엔진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을 입히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켜주고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줍니다. 재질 설정을 할 건데, 아까 보여줬다시피 베이스 컬러 그냥 기본 색을 정하는 거고요. 서브서피스라는 거는 우리 피부처럼 뭔가 이 겉에 색깔 말고 속의 색깔이 비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반투명한 재질 만들 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탈릭은 금속 재질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바꿔주면 이렇게 초록색 금속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스페큘러는 그 빛이 반사될 때 뭔가 빛이 반짝일 때 그 번짐 정도를 설정하는 창이고요. 색깔은 다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따가 재질 설정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고요. 러프니스는 거칠기, 그래서 이 거칠기가 0이 되면 아주 매끄럽고, 거칠기가 1이 되면 아주 거칠어서 주변에 반사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트랜스페런트는 이 투명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좀 투명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렌더링 뷰에서는 렌더링 뷰에서 잘 보이는 거고, 지금은 쓸 일 없으니까 0으로 만들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색깔을 먼저 맞춰줄게요. 완전한 흰색 말고 약간 회색이 섞인 색깔로 베이스 컬러를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이름 너무 거치니까 살짝 낮춰서 사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 재질 설정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재질에 대한 정확한 물성을 사람들이 찾아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까 재질을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 찾아보셔서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눈대중으로 하겠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팩터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재질 찾기가 힘들어서 일일이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색깔이랑 거칠기,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맞춰주셔도 대부분의 물질들은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질감이 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간단한 재질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만 바꾸고 거칠기만 바꾸고 하는 정도는 오른쪽 재질 탭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쉐이더 창을 열어서 하는 이유는 트레일러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드를 활용해서 쉽게 재질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재질 말고 이따가 나올 메쉬 소재 재질이라든지 혹은 아래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수준의 재질은 오른쪽 간단한 창에서는 못하시고 이렇게 쉐이더 창으로 들어와서 노드를 연결해 가면서 해야 이제 더 정확한, 더 디테일한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고무링 같은 것도 색깔을 검정색으로 맞춰주고 조금 더 광이 나도록 해주고, 스페큘러를 조절하면 이 광이 나는 이 범위가 달라지죠. 이것도 적당히 사진 보면서 조절을 해줍니다. 가운데 제 동그란 부분은 보니까 조금 금속 재질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한 장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보이는 상으로는 금속 느낌인 것 같아서 메탈릭을 조금 추가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져가면서 재질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메쉬는 이따가 만지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 안쪽에 까만 부분, 네, 까만 부분 설정해 두도록 할게요. 뉴 눌러서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지금은 앞에 막혀 있어서 안 보이겠죠? 앞에 메쉬를 재질 설정을 안 해줘서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슬래시 눌러서 설정을 해줄게요. 좀 더 까맣게. 다음에 사진 보니까 광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러프니스를 많이 낮춰줄게요. 그리고 나사는 아무래도 금속이겠죠? 회색 빛깔로 설정해주고 금속,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지금 나사가 여러 개잖아요. 오른쪽 재질 탭에서 이쪽 보시면 재질 복사가 있어요. 재질 복사를 해준 후에 재질 붙여넣기를 하면 똑같은 재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질 만들고 재질 붙여넣기. 자, 이런 식으로 금속 표현이 잘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색깔이 같아지겠죠. 색깔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칠기라든지 이런 부분 같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보면서 계속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가운데 까만색 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빠르게 이제 엣지 선택 후에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페이스로 할게요. 페이스로 스케일을 줄여서 까만 부분이 들어갈 면을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졌죠. 높이도 살짝 조절을 해주고 베벨 이용해서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살짝 둥글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줄게요. 비례 편집 툴 이용하면 주변에 있는 선택된 것 주변에 있는 다른 엣지들도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비례적으로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덜 영향 가고 가까이 있으면 더 영향이 많이 가고.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벨을 한 번 더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오브젝트 내에서도 재질을 여러 개 먹일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다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해서 똑같은 재질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오브젝트 내에서도 재질을 부분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만 더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오브젝트 내에서도 이제 부분별로 재질을 다르게 입힐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왼쪽 선택 툴에서 세 번째 선택 툴을 클릭하시면 이게 드래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자, 아래 거는 뭔가 올가미를 그려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면에 세 번째 거는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다 선택이 돼요. 이 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에딧 모드 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상황에 따라 편하신 선택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라스터 툴로 그냥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선택을 해도 편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 선택이 됐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재질 탭에서 재질을 추가해 줄게요. 추가해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여기서 적용을 눌러줄게요. 적용을 눌러주면 이 부분만 이제 다른 재질을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 오브젝트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재질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고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위쪽 까마 부분 재질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살짝씩 조절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죠. 이 메쉬 부분이랑 아래 로고 들어간 이 네모난 거 남았는데 아래 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쉐이더 창에서 오브젝트 선택 후에 이 오브젝트의 쉐이더 창에서 Shift A를 누르면 Add라는 창이 뜨고 검색해서 이미지라는 걸 검색해서 이미지 텍스처라는 노드를 찾아줍니다. 그 전에 Edit, Preference에 들어가 보면 옆에 Add-on이라는 게 있어요. Add-on은 그냥 확장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노드 랭글러라는 거를 찾아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노드 이렇게 줄을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블록끼리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편집하는 게 좀 더 디테일한 재질을 편집할 수 있고, 이 노드 랭글러라는 거는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필요한 노드들을 알아서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이 이미지 텍스처에서 나온 노드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두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회사 로고가 잘 박혀 있죠. 탭을 눌러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미지가 앞쪽에만 들어가니까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U를 눌러서 언레벨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크기가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UV 에디터를 창을 하나 더 만들게요.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이런 면들이 오른쪽 UV 에디터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쪽 면들만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앞쪽 면들만 나왔는데, 이걸 똑같이 이동이나 확대, 축소 등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쪽에 씌워질 이미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작으면 이 전개도 부분을 살짝 줄이기도 하고, 지금 위쪽으로 길어져 있으니까 전개도를 위쪽으로 살짝 늘려야겠죠. 이쪽으로 살짝 늘려서 전체적인 크기를 맞춰줄게요. 조금 작은 것 같네요. 전개도를 좀 줄여서 꽉 차게 만들면 되겠죠. 위치도 잘 조절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을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왼쪽 보면은 여기는 그냥 흰색 부분인데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U를 들어서 보면은 전개도가 그림에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그림 부분이 들어갔던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 보면 살짝 걸쳐 있네요. 마찬가지로 U, 언랩 후에 흰색 부분으로 옮겨주시면 깔끔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도를 그림에 펼쳐서 뭔가 재질을 입히는 방식을 UV로 재질을 입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UV에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노드 랭글러로 만든 이 블록에서도 뭔가 위치를 수치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뭐 그냥 UV 에디터에서 직관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 만지지 않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사실 보면 이 바탕색, 이미지 바탕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제 티가 안 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미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스피커는 완전 흰색은 아닌데 이미지는 흰색이니까 나중에 이게 빛을 쏘면 렌더링 했을 때 조금 티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컬러 램프라는 걸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드 연결된 곳에 추가를 해서 보면은 검은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는데, 검은색 부분은 지금 검은색 이미지 파일의 검은색 부분을 말하는 거고, 흰색은 이미지 파일의 흰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부분의 색깔을 스피커의 색깔과 비슷하게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미지의 검은색 부분을 흰색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수치가 0에서 1까지 되어 있는데, 러프니스 수치가 1이 되면 아주 거칠고 0이 되면 아주 매끄럽죠. 그래서 0이 되면 모두 반짝이는 거 볼 수가 있고, 이 이미지를 이 러프니스에 연결을 하면은 까만색 부분만 반짝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미지에서 까만색은 0이고 하얀색은 1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0인 까만색은 이제 러프니스가 0이 돼서 반짝이게 되는 거고, 1인 거는 거칠어져서 이제 반짝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검은색 0, 그 다음에 흰색이 1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범프라는 걸 추가해서 하이트에 연결하고 여기서 나온 거를 다시 노멀에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 부분은 1이니까 하얀색 부분이 이제 범프라는 속성을 먹어서 이게 노멀 값,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비트맵 이미지라서 이렇게 픽셀이 조금 깨져서 보이는 거고, 실제 제품 작업할 때는 로고 같은 거는 벡터 이미지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하면 하얀색 부분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인버트를 누르면 하얀색이 반대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멀리서 봤을 때 티가 많이 안 나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렝스 값도 조절해주면 들어가고 나오는 그 값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 자,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이 까만색 부분만 이제 반짝이게 하고 싶어요. 실제 제품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그래야 좀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러프니스 값도 살짝 조절을 해줄게요. 아까 까만색 부분만, 까만색이 0이니까 이미지에서 나온 노드를 연결하면 까만색 부분만 0이 돼서 까만색 부분만 반짝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로고 부분이 전원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Shift D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를 복사해 준 후 두 번째로 준비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제 두 번째로 불러온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블렌더에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제 로고 핵심 부분만 까맣게 제가 칠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에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을 시키면 지금 하얀 부분이 숫자가 1이니까 하얀 부분만 에미션이라는 게 먹겠죠. 그래서 인버트를 추가해주면 반대로 까만색 부분만 이제 에미션이라는 속성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렝스를 늘려주게 되면 가운데 까만색 부분만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컬러 램프를 추가해서 뭔가 보라색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보라색 빛이 들어오는 거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노드를 연결해서 재질을 편집하는 게 조금 복잡한 재질을 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 메쉬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메쉬는 이제 저희가 메쉬 그물 같은 거 보면 반투명 하잖아요. 반투명하다기보다는 이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재질인데, 마찬가지로 매직 텍스처라는 텍스처를 추가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관련된 노드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범프, 노말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봐볼게요. 지금 범프가 하이트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었네요. 스케일을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자잘자잘한 무늬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조절해서 뭔가 메쉬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준 후에 그 다음에 컬러 램프를 알파 값에 연결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0이고 하얀색은 1인데 이 검은색 영역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검은색 영역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메쉬 그물이랑 사진에 보이는 그물이랑 비슷해 보이도록 여러가지 설정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스케일도 조정해보고 뭔가 디스토트도 조절해서 뭔가 좀 꽈보기도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알파 값은 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인 부분이 투명해져요. 값이 1인 부분이 투명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사진의 그물이 약간 회색이니까 컬러 램프 활용해서 이 전체적인 색깔도 조절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설정을 만져보고 있는데요. 까만 부분을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뭔가 재질 뷰로만 보기에는 뭔가 잘 안 보여서 빛을 하나 추가해서 렌더링 뷰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생각보다 걸려서 제가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 미세하게 다시 조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나사 바닥 부분이 너무 하얘가지고 이 바닥 부분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모드에서 이 바닥 부분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G키를 눌러서 조금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바닥 부분까지 보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나사들도 바닥면 선택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사 재질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올려줬습니다. 다시 재질 뷰로 보면 바닥이 다 막혀있네요. 이건 살짝 앞으로 빼낼게요. 자, 이제 렌더링 위해서 화면 설정을 좀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사이클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렌더링 샘플 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품질은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300이나 이 정도로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이런 것도 조절해주면서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씬을 찾아줍니다. 여기서 아웃풋의 크기, 포맷 다 정하실 수 있고요. 경로도 설정을 해두셔야 나중에 편하시겠죠. 그리고 저희 레퍼런스 사진은 안 보이게 하고 렌더링도 안 되게 꺼놓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지워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스피커를 통째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지금 오브젝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empty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크기는 안 맞춰도 되는데 그래도 편의상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고, 이제 전체 라이트 빼고 스피커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empty 큐브가 노란색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P를 누르면 이 페런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브젝트를 클릭해주면 오른쪽에 하이어라키 창에서 empty 안에 모든 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pty를 움직이면 이 empty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회전을 해도 똑같고 스케일을 키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이제 상자만 움직이면 이 본체는 뭐 자식이니까 자식이 움직인다고 나머지가 따라 움직이진 않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Shift A 눌러서 플레인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뒤쪽으로 옮겨서 이 카메라 보고 있는 방향이 스피커가 되도록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카메라 키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 화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노란색 또는 하얀색 이 박스 쳐진 그 화면이 카메라의 화면입니다.
나중에 렌더링 될 때 이 카메라가 찍는 모습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클릭한 다음에 Shift 물결 표시 누르면 그 게임 하듯이 WASD 그 다음에 Q2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화면을 맞추셔도 되고요. 카메라 설정에서 포컬 랭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카메라 렌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렌즈, 장렌즈 하는 것도 이 미리수에 결정되는 거고, 지금 출력물의 픽셀, 그러니까 크기, 이것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실제 카메라처럼 이제 거의 모든 설정들이 있어요. 뭔가 배경을 날린다거나 이런 설정들도 있고, 동영상에 필요한 프레임 수, 내가 몇 프레임으로 찍을 거냐, 초당 몇 프레임으로 동영상이 재생될 거냐, 이런 것도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인을 에딧 모드에서 이 끝쪽 엣지를 위로 익스트루드 단축키 2 눌러서 올려주고, 가운데 엣지를 베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려 줄게요. 저희 사진관 가면 이런 식으로 배경지 깔려 있죠.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는 재질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간단하게 재질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러프니스는 많이 줄여서 이 스피커가 반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도 스피커가 약간 반사되는 재질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프니스를 조금 낮춰주는 과정이고요. 베이스 컬러도 너무 하얀 것 같긴 한데 조절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렌더링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뷰포트의 샘플을 좀 낮춰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화면을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게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이제 움직여가면서 오른쪽에 렌더링 화면을 두고 라이트를 조절해 가면서 좀 예쁜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 그 다음 이동 똑같아요. 라이트 움직이면서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 저 가운데 동그라미에 지금 이 라이트가 반사가 되는데 이 반사되는 위치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랑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저기 반사가 되게끔 잘 맞추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면서 맞추면 되고요. 모양도, 빛의 모양도 이제 타원으로 동그라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 반사되는 모양도 동그래지겠죠. 지금 잘 보이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설정을 바꿔가면서 내가 보기에 이쁜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렌더링을 시작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너무 떠 있는 것 같아서 MT 큐브를 살짝 내려준 거고요. 자, 라이트도 몇 개 추가하고, 라이트 빛의 세기도 오른쪽 라이트 탭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렌더링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샘플 수, 저희가 설정한 샘플 수 있죠? 출력물 프로퍼티에서 샘플 수 설정한 대로 차곡차곡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빛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도 바꾸고, 빛의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설정을 안 했는데 빛의 색깔도 바꿔보고 하면서 좀 더 멋진 사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고,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제 오브젝트를 좀 틀어도 되겠죠. 오브젝트를 한 20도 정도 돌려서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최종 렌더링 전까지 계속 뽑아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의 세기 같은 거는 이제 오른쪽 설정 창에서 빛의 세기 정하는 곳 옆에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트 하는 버튼이거든요. 아래 타임라인에 보면 써져 있는 숫자들은 이제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애니메이트를 켜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가서 한번 키고 다른 프레임에 가서 한번 키면 그 사이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애니메이션이 돼요. 지금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모습이죠. 어두웠다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이제 모든 라이트를 한번 제가 애니메이션을 각각 걸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설정이 안 되네요. 0으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지금 타임라인의 바가 1프레임에 있어요. 1프레임에서는 각각 이제 키프레임 키를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영화 트인 거를 저장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31프레임 그러니까 1초 후로 가서 각각 뭐 600W 여기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설정했던 1프레임에서부터 31프레임까지 이렇게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오른쪽 숫자 자동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자, 이쪽은 이렇게 맞춰두고 다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라이트 빼고 다른 애니메이션도 넣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키프레임들을 다시 다 지워주고 다른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이 키프레임은 사진 찍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래 프레임이 0부터 1부터 240까지 있는데 1초에 30프레임씩이니까 8초 정도 되겠네요. 이 8초 동안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1프레임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30프레임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사진을 찍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진 찍는 거를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찍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움직여가면서 1프레임에는 키프레임을 찍는 건데, 오른쪽에 키프레임 찍는 단축키는 I입니다. I 누르시면 저기 로케이션에 제가 방금 마우스를 갖다 대고 I를 눌렀더니 색깔이 변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 값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찍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정확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의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래프 에디터에 가보면 오브젝트마다 설정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래프들이 보여요. 이렇게 모두를 움직여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 기울기를 변화시켜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빨리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오른쪽 클릭해서 이 보강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보안법을 바운스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운스 되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아주 좋고,
LED 수작업으로 설정을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디테일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에 대해서 31프레임에 I를 눌러서 찍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몇 프레임에서 내가 어느 위치 혹은 어느 회전 정도 혹은 스케일 이런 거를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고 프레임만 계산을 해서 내가 초당 3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30fps겠죠. 30fps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이 30프레임이 1초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해 가면서 애니메이션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마다 이제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애니메이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케이션만 변하는, 그러니까 위치만 변하는 경우는 오른쪽 트랜스폼 창에서 위치에 가서 I를 눌러주면 이렇게 위치에만 키프레임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까만색 링도 이런 식으로 계속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모습이고요. 키프레임의 시간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G 누르시면 됩니다. 이동은 항상 G 누르시면 되고요. 방금처럼 바꾸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뒷부분은 조금 빨리 감기를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고 지금 이런 오브젝트들 먼 곳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착착 붙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랑 그다음 조명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로고 부분에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도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거든요. 재질 쉐이더 창에서 애니메이션 킬 수 있는 그 동그란 버튼이 똑같이 있어요. 그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화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제품 홍보 동영상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화면이 끝나고 만들어진 동영상을 렌더링 한 후에 이제 만들어진 렌더링 동영상을 첨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